자, 먼저 재난지원금은 할 때 우리가 흔히 일부 사람들은 아주 여전히 뭐냐면은 고소득자한테 왜 돈을 줘야 되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무상급식 할 때 그런 얘기는 했었죠. 무상급식 할 때요. 정부가 푸는 돈은요. 정부가 푸는 돈은 어떤 돈이죠?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푸는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공짜로 그러니까는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원금을요.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공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달에 한 20만 원어치 만약에 소비를 했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한 달에 그러니까 수천만 원 최소한 그러니까 세금을 낼 거라고요. 수천만 원 세금 내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한 몇십만 원 그러니까 그렇지 무상급식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짜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고소득자가 부담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 재정 건전성은요. 우리가 뭐냐면 국가 채무 비율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소득이 1억 원인 사람하고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하고 자, 똑같이 그러니까 빚이 한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1억 원인 사람한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빚이잖아요. 5천만 원이라는 빚은요. 근데 3천만 원이 소득인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이 부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채무 비율로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GDP가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채무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로 얘기를 하지 않고 꼭 채무액이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를 써요. 자,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는 다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전액 다. 14조 3천억 원을. 아, 정부가 개인도 수입보다 추가 지출할 일이 생길 때는 대출을 해서 차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부도 그런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겁박하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의 빚이 증가하는가 보다. 국민들이 겁먹잖아요. 이게 조선일보 논리입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8월 24일자에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2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돌파한다. 지네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되게 추계한 거를 인용했는데 채무만 증가합니까? GDP도 증가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액의 비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분자 부분. 네? 국가 채무액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완전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네? 국민들 겁박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할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근거를 대가지고요. 네? 자, 이제 그걸 봅시다. 자, 먼저 기술적으로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입증을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저기 1차 지급할 때 한번 겪었잖아요. 70%는 줄려다가 결국은 국민들 여론에 해가지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8월 22일 날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이죠. 가계소득이 발표됐어요. 2분기요. 가구들의 소득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2분기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여기 지금 1분위가 하위 10%고요. 10분위가 상위 10%입니다. 근데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하게 되면 다 증가했어요. 얼마씩? 여기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위 10%는 14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상위 10%는 28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증가를 한 원인을 뜯어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 증가한 거예요. 재난지원금 받은 거를 빼면요. 다들 감소했어요. 전체 가구가 다 감소했어요. 하위 10%가 마이너스 10만 원, 상위 10%가 마이너스 28만 원. 다 감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경제적인 충격, 즉 소득 감소를 정부가
그 소득 감소를 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해가 나게 되면은, 집이 침수가 되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수해 지역에 그 침수된 집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체 가구가 다 이렇게 지금 소득이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순소득은요.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요. 그러니까 일부 가계 계층만 지금 그러니까 타격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선별을 하겠다는 건 뭐냐? 작년도 소득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 소득 기준을 가지고요. 근데 저한테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시민들이 뭐 이메일을 보내요.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분들 다 있습니다. 네? 저보러 좀 정부한테 전달 좀 해달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은 사교육에 종사를 해요. 근데 사교육이 지금 이 학원 같은 게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상위 한 20% 이내에 소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중위층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가 작년도 소득 기준을 선별하게 되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볼 때는 너무 화날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한 분은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어느 여성분이,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미용사예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근데 이분이 지금 개인적으로도 집안사가 있어가지고 집도 차압당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손님들이 미용실도 완전히 많이 끊어졌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경상남도에서 그러니까 이 선별 지급을 했었어요. 거기서 거기 선별 지급할 때 뭘 하냐면요, 작년도 소득하고 재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도 차압당하고 이런 재산상의 변동도 생겼는데 이런 거 고려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작년도 재산, 작년도 소득을 가지고 하니까요. 근데 옆집에 사는 많은 그러니까 뭐 할머니 이런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예? 그냥 기초연금도 받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가 또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니까는 룰루랄라 하는 거 보고서는 자기 너무 우라통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려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고, 자, 그럼 이런 이제 개인들 간에 이런 불평불만이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예? 엄청 쏟아져 나와요. 이걸 어떻게 구별해내겠다는 겁니까, 이거를요? 예? 이런 만약에 불평불만 나오면요, 주고서는 욕먹어요. 국민들한테 주고 욕먹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받아도 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30%. 많게는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 정부 지지율 또 급락합니다. 그거 누가 즐길 것 같아요, 뒤에서요?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에서 이런 고집을 피우고 앉아있으니까 주술에 걸린 듯이, 제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술에 걸렸다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하고 앉았으니까 미통당은 자기 손에 코 안 묻히고 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이렇게 분열이 생겨 그러니까는. 그렇죠? 요즘 민주당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일부 국회의원들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 국회의원들은요, 사실 보게 되면요, 예? 표 달라고 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 성향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상당히 친재벌 성향인 국회의원들도 꽤 있어요. 민주당 내에도요.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진짜 진짜 혼납니다. 예? 자, 이건 뭐냐면요, 20%별로 끌어봤어요. 하위 20%가 얼마가 됐느냐, 순소득이 16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중위 20만 원, 상위 21만 원. 거의 비슷하게 다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직장인들, 임금 근로자, 예? 고용돼가지고 경제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도 한번 봐보세요. 하위 20%가 7만 5천 원, 중간 소득이 1만 8천 원, 상위 20%가 13만 2천 원 줄어들었어요. 근로소득자들도요. 예?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볼까요? 자영업자도 하위 20%가 3만 원 줄어들었고요. 중간 소득이 한 4만 6천 원 줄어들었고, 상위 20%가 40만 3만 원 줄어들었어요. 즉, 큰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큰 식당이라고 타격 안 받습니까? 예? 이게 일반 경기 침체하고 다르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그러니까 선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이요. 오늘 본론 중에 본론이요. 자, 국가 채무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국가 채무 비율이요. 자, 3차 추경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이 국가 채무 비율은요, GDP에서 국가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비중인데 3차 추경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1930조 됩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한 839조 되고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3.5%예요. 이게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근데 여기다가 14조 3천억을 더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죠. 예? 14조 3천억 원이요. 국채 발행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변합니까? GDP도 변하잖아요. GDP는 뭐예요? 한 나라 전체 소득이에요. 자, 14조 3천억 원을 주면 내 주머니에 20만 원이 들어오면은 20만 원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즉, GDP도 14조 3천억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사실은 증가해요. 이게 돈이 돌고 돌면서요. 근데 최소한 14조 3천억 원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받은 돈을 3개월 안에 써야 되잖아요. 쓰지 않으면 이게 다 환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식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밥값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그렇죠? 10%씩이요. 부가가치 세금이 거쳐요. 그게 뭡니까?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부 수입으로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부채 839조 4천억 원에다가 새로 발행한 국채 14조 3천억 원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수입 8,222억 원을 빼고, 이게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분모에는 GDP 1929.600억 원에다가 14조 3천억 원이 소득이 최소한 증가하니까요. 이거 해서 더해서 나누게 되면은 산수 계산해 보세요. 43.55%입니다. 예? 소득이 14조 3천억 원 이상 증가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43.5%에서 거의 사실상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채무 비율이요. 채무 비율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거꾸로요. 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안 주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요. 지금 어저께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경제 전망치, 수정 전망치 발표했죠.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6월 달에 마이너스 0.2%가 될 거라 했었어요. 올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1.3%에서 최대 마이너스 2.2%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한 1.1%포인트에서 한 2%포인트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GDP로 계산해 보니까요. 한 21조 원에서 한 38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GDP가요. 자, 분모에 있는 GDP가 이만큼 줄어들고 부채는 안 증가하더라도 분자에 있는 부채 839조는 안 증가하더라도 분모에 있는 GDP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요. 얼마만큼? 43.5%에 있던 것이 43.3%에서 44.8%까지 증가를 해요. 즉 0.8%포인트에서 1.3%포인트가 더 증가를 해요.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안 주게 되면요. 그럼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거기다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지금 이 문 닫는 이런 일들을 최소한으로 어쨌든 간에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특히 일용직, 임시직 이런 일자리들도 지금 이제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안 주면은 이 사람 다 쓰러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바람직합니까? 이거 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 이거요. 그런데 국가 채무액만 강조하면서 도대체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이 더 그러니까 악화되는데 안 주면은, 예? 이거 한번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요. 예? 복잡한 수학도 아니고요. 그렇죠?